1부에 이어 2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는 할머니 소원인 중국 장가게에 여행을 가고 며느리가 장가게에 홀로 버리며 한국으로 들어와서 할머니의 임대 수익을 대신 받으면서 끝났습니다. 버려진 할머니는 낯선 중국어 간판의 할머니는 혼자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언어도 돈도 기억도 없는 채로 말입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낯선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짓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중국어로 말을 거는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할머니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자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 몸을 맡기려 했지만 경비원이 나타나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갈 곳 잃은 할머니는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할머니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집이 어디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우리 집이 어디지? 할머니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배고픔이 할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는 할머니는 결국 식당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쓰레기통 앞에 선 할머니,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쓰레기통을 열어보니 상한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 음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음식들은 기름지고 치매에 안 좋은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굶주린 할머니는 식당 뒤 쓰레기통까지 뒤져야 했습니다. 물을 찾아 공중화장실로 향하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 현지인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손가락질하며 웃었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할머니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 말만이 할머니의 기억에게 남은 유일한 정체성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지기를 반복하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장소들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옷은 더러워졌으며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한인마트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그곳에 붙어 있는 한국 음식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된장찌개. 익숙한 듯한 음식들의 사진을 보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진들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이거야? 이거 알겠어. 김치. 그때 마트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준수, 48세입니다. 중국에서 한인마트를 운영하는 재외동포였습니다. 준수는 마트 앞에서 음식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리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따뜻한 심성을 가진 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한국어를 듣자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모국어였습니다. 아, 한국말. 한국 사람? 네, 맞습니다. 할머니도 한국 분이세요? 준수는 할머니의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물과 음식을 건네주자 할머니는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수는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깨끗한 옷과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보살핌을 받은 할머니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준수는 교민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신분증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으신 한국 할머니를 보호하고 있는데 신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 교민회에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조금씩 떠오르는 기억의 조각들을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치, 아들, 집 같은 단어들을 메모했습니다. 때로는 그림도 그려보는 할머니입니다. 뭔가 떠오를 듯 하다가 다시 흐려지는 기억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준수는 할머니를 격려하며 천천히 기다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이름도 기억을 못하겠어.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급하게 생각하면 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준수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한국에서는 아들 현우가 어머니 없이 들어오는 월세 수익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월세 수입을 벌어들이는 줄은 아들 현우도 몰랐습니다. 통장의 숫자를 보며 현우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회사에 찾아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하기가 싫습니다. 이사님, 다음에 뵙죠. 상사가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했지만 현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카페에 앉아 새로운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어머니의 안위보다는 갑자기 생긴 경제적 여유가 그를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돈으로 편하게 살아야지. 현우는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정당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중국에서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사실보다는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멀리 중국에서는 할머니가 준수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떠오르는 기억을 메모하며 할머니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인터넷으로 한국의 실종자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경찰청 홈페이지와 각종 실종자 찾기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많은 실종자 명단들이 화면에 스크롤되었습니다. 그때 준수의 눈에 익숙한 얼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할머니? 준수는 우연히 한국 실종자 명단에서 김순례라는 낯익은 얼굴과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할머니를 불러 함께 뉴스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기사에는 김순례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실종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혹시 할머니 아니세요? 할머니는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흥분한 준수는 즉시 한국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실종 장소가 너무 다른 점과 관할 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준수는 전화를 끊고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준수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할머니의 사연을 상세히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 할머니가 기억하는 단편적인 정보들, 그리고 김순례라는 이름이 실종자 명단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일하는 PD가 이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김재현 PD, 그는 오랫동안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살아있는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내용은 그에게 강렬한 특종 감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 김 PD는 즉시 김순례 할머니 실종 사건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기록, 언론 보도 자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호텔 CCTV 영상까지 모든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영상들을 반복해서 분석했습니다. 수십 번째 영상을 보던 김 PD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호텔 CCTV에 나타난 할머니의 걸음걸이, 체형, 그리고 행동 패턴이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전문가적인 직감으로 그는 뭔가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이 할머니가 진짜 김순례 씨일까? 김 PD는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호텔 CCTV 영상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면밀한 분석 결과 호텔 CCTV 할머니는 가짜였습니다. 키, 체형,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김순례 할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김 PD를 흥분시켰습니다. 실종 사건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중국에서 발견된 할머니가 진짜 김순례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는 취재팀을 꾸리고 중국 현지 취재를 계획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김순례 할머니의 실종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송국 회의실입니다. 김 PD는 상부에게 이 사건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조작된 증거와 해외에서 발견된 진실이라는 거대한 스토리의 실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는 대대적인 특종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흔적이 보여요. 상부에서도 이 사건의 파급력을 인정하고 충분한 제작비와 취재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준수와 할머니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얼마나 큰 진실의 중심에 서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준수야, 뭔가 기억이 나려고 하는데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준수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진실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김술래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멀리 한국에서는 지희가 여전히 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평온함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월이 지나면서 머나먼 땅에서 찾지도 못하는 실종자들을 위해 2부를 마치겠습니다.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